더군다나 러시아, 중국 이렇게 미국이 특히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잡지 않으면 미국이 아예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들을 우려하냐면은 트럼프가 지난 그 4월 24일에 해저 광물 자원 탐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미국 영해뿐 아니라 공해상, 국제 수역에서도 자원을 발굴해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제적인 공해상이라는 곳은 국제 해저 기구라는 곳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기서 가입을 안 한 거죠. 국제기구에 가입을 안 해서 우리는 그 기구의 지시를 따를 필요 없다. 우리 대통령 맘대로 개발을 하겠다. 북극을 중심에 놓고 보면 거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북극이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실 북극을 기점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도 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에서 미국사와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빈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서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 아니냐, 총리 트리도는 주지사다 이런 식으로 국제 관계상 외교적인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함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사실 미국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건설을 했죠.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사실은 모략이 있었고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를 독립을 시키고 거기 친미 정권 세워가지고 미국이 건설해서 운영을 하다가 반환을 한 거거든요. 반환을 원래 하기로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반환을 한 다음에 사업권을 임차한 기업이 하필 중국 기업이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굉장히 부당하다. 우리가 중국에 넘겨주는 셈이 됐다 이러면서 다시 가져오겠다 이러고 있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린란드 100% 손에 넣겠다 막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군사력도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합병할 것처럼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봄에 그 부통령 벤스를 그린란드 미군 기지에 보내가지고 막 시찰을 하게 하고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 지역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캐나다에서는 뭐 캐나다인들은 분노가 불길처럼 일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미국인들의 그 오만 방자함에 항상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인데 반미 정서가 완전 고조돼가지고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도 좀 인기가 없었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또 캐나다가 있어서 결국 사임을 하긴 했는데 그 후임자로 같은 자유당 소속의 마크 카니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니 역시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해서 캐나다인을 완전히 이렇게 결집시킨 상태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도 황당하죠.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이제 G7을 6월 15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이 그린란드 이제 자치령이기 때문에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총리 초청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대책을 같이 논의하자 뭐 이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UN 해양회의가 개최 중인데 여기서도 뭐 모든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영토적 야욕이랄까 뭔가 팽창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를 북극을 가운데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린란드가 캐나다랑 제일 가깝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에서는 한 3,2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선 1,20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캐나다에선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는 사실은 북미 대륙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도를 어떻게 놓고 보냐에 따라서 그 주장은 심지어 트럼프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미 1940년에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고요. 그때 놀랍게도 덴마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독일이 덴마크를 침공한 상태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미국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을 인정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중이었던 것이죠. 1946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미국이 내쳐서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라고 합니다. 1억 달러 제시했는데 덴마크에서 거절했고요. 이후 냉전기 거치면서 이제 그린란드에 미군 공군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군사적 영향력을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기원이 벌써 2차 대전 전 정도로 올라가니까 미국은 이 땅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북극 항로가 뭐 2000년 정도까지 1년에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3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아진 거고 쇠빙선까지 이용을 하면 뭐 한두 달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국가들이 그럼 이 항로를 이용하면 일단 아시아와 유럽 간의 그 무역 루트가 엄청 단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것을 점유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유럽에 아까 프랑스가 그린란드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당연히 이 경쟁에 끼어들고 싶은 거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게 항로뿐 아니라 자원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왜냐하면 이제 군사적 요충지라는 거는 내가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남에게 넘어가면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를 0으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인 것이고요. 자원 문제를 보자면은 거기 뭐 히토류뿐 아니라 히토류는 그 모든 지금 AI라든가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데 꼭 필요한 건데 거의 중국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데 거기 히토류 그린란드에 있다고 하고 뭐 석유, 천연가스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금, 우라늄도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땅이 탐이 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누구라도 뭔가 먼저 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 경쟁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어느 국가와 이제 적대적인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러시아, 중국 이렇게 미국이 특히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잡지 않으면 미국이 아예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해리로 따지면 아시아의 동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지금 뭐 인도양 거쳐서 이렇게 가는 항로보다 북극으로 해서 가는 게 한 3분의 2는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유리한 곳을 놓치면은 계속 불리한 상황이 될 테니까 어떻게든 차지하고 싶은 거겠죠. 알라스카는 러시아에서 샀죠.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 알라스카를 판매를 했습니다. 720만 달러 받고 팔았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산 건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제 이 땅을 러시아의 영토에 이어서 베링에 넘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너머에는 영국이 있잖아요. 캐나다가 영국령이니까. 근데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는 항상 앙숙이에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서로를 견제해요.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캐나다 땅의 일부를 알라스카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내부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뭐 크림 전쟁 이런 거 거치고 유럽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땅을 관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캐나다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영국에 줘야 되는 건데 영국 주기 싫으니까 미국에 판 거죠. 미국은 당시만 해도 사실 무슨 생각을 하고 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자원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어붙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샀던 국무장관은 이름이 수월드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수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라스카는 수월드 펄리라고 해서 수월드의 바보짓이다 해서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이런 수워드 같은 놈 이렇게 할 정도로 누가 그런 얼음 땅을 사냐 거기서 뭘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석유 터지고 뭐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좋아진 것이죠. 러시아로부터 산 그 땅인데 캐나다와 국경이 좀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된 영국 식민지, 영국령 땅으로부터 불분명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국경을 분명하게 하자. 어디까지가 알라스카냐, 어디까지가 미국이고 어디가 캐나다인지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 아니다. 쓸모가 없는 땅이니까 이러고 있다가 캐나다로 좀 흘러내려온 것 같은 그 지역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금광이 터집니다. 이게 1890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국제중재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제소를 하게 되는데 그 재판소의 재판위원이 미국 사람 3명, 캐나다인 2명, 영국 사람 1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알라스카 지도를 보시면 툭 튀어나온 땅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 모습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왜 알라스카
알래스카가 이렇게 반듯하게 안 생기고 저 삐죽 나와서 밑으로 내려온 저 땅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그래서 사람들이 펜핸들이라고 불러요. 프라이팬의 손잡이 같다 그래서 펜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얻기 위해서 이 국제중재재판에 미국이 영국 대표의 표를 삽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을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그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땅을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캐나다는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영국이랑 같은 한 통속, 영연방 국가니까 캐나다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영국이 미국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캐나다는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영국을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인데, 아마 영국은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있고 당시에 미국과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협력 부분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미국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산 땅,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뺏은 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를 가지게 된 적이 있죠. 뭔가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상 일단 세게 질러서 상대를 겁주고 분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화해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거를 다 얻지는 못하겠지만 중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서, 캐나다는 완전 너무나 멀쩡한 국가잖아요. 그 국가가 미국의 주가 될 리가 없죠.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고 캐나다인들이 그걸 용납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인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미국 사람들도 이게 무슨 부끄러운 행태냐 비판을 하죠. 그린란드도 어떻게 남의 땅을 그렇게 내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군사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의회 동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강대국들이 어딘가에 가서 땅을 마구 점유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빼앗기도 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1898년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이전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땅들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괌이라든가 푸에르토리코 이런 곳인데, 그런 일이 가능했었던 시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국제법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부당한 점유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동의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트럼프가 마치 100년 전의 강대국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만하고 제지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UN 해양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왜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들을 우려하냐면은, 트럼프가 지난 그 4월 24일에 해저 광물 자원 탐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미국 영해뿐 아니라 공해상, 국제수역에서도 자원을 발굴해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제적인 공해상이라는 곳은 국제해저기구라는 곳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기서 가입을 안 한 거죠. 국제기구에 가입을 안 해서 우리는 그 기구의 지시를 따를 필요 없다, 우리 대통령 맘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일방주의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거의 100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지도는 온대 지방이 가장 중심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어느 대륙이 중심인가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고 태평양의 오른편에 있는 그 지도를 익숙하게 보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을 가운데 놓고 유럽을 들러리를 세우는 지도를 보는 건데요. 근데 북극의 입장에서는 북극을 중심에 놓고 보면 거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북극이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실 북극을 기점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도 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부산에 해수부를 옮기겠다고 해서 발빠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북극 항로 가기 너무 좋다, 부산에서 바로 올라가면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북극 항로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의 중앙 허브가 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보다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